자, 물가가 뛰면서 장보기 겁난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코로나19 때문이라도 뭔가 또 살아가기가 좀 찝찝하다는 분들이 계신데 요럴 때 여린잎이나 새싹채소를 그것도 도심에서 아주 예쁘게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진주의 대표적인 공업단지. 반갑습니다. 선생님. 야, 농부는 아니시지만 농부시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도심에서 한번 농부를 해보고자 저희가 이제 도심 농업이라고 했고, 땅이 없어도 농사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채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는 선진 기술을 저희가 국산화해갖고 만든 시설인데요. 아우, 야, 비닐막을 걷었더니만 지금 이게 새싹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적케일이라고 하는데 한 2일 정도 지금 자란 상태입니다. 아, 케일요? 예, 적케일입니다. 그다음에 유채. 요즘에 많이 이제 핫하고 있는 이제 새싹보리가 있는데요. 새싹보리요? 저희는 지금 새싹보리를 침종부터 해갖고 수확까지 자생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분은 식물이 자라는 필수 조건. 와. 컴퓨터가 알아서 시간과 양을 조절해 자동으로 물을 공급한다네요. 식물 재배 공장은 전문 인력과 그다음에 대량 생산 쪽인데요. 저희는 그 다품종 소량 생산하고 이거를 직접 생산부터 가공, 판매, 그다음 포장까지 다 일사 처리로 할 수 있게끔 하고 7층짜리 아파트형 재배 시설에 10여 종의 새싹 채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뭐 높이나 이런 것만 어느 정도 확보만 되면 그죠?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게 되겠네요. 도시 재생 쪽하고 농업 쪽을 한번 결합을 시켜보면 어떨까 해갖고 진주를 선택했고, 여러 차례 이제 알아보니까 진주가 시설 원해 쪽으로 처음으로 시도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와 농업이 같이 융합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하면 다른 데도 다 확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서. 식물 성장에 필요한 햇빛은 LED 조명으로 대체했다네요. 이 정도면 집에서도 충분히 채소를 길러 먹을 수 있겠죠? 우리 농사라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인간 중심형으로 했고 최대한 인간의 식구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는 그거를 계속 연구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싹이 나고 자란 거다 말씀이죠? 맞습니다. 야, 새 싹이 다 자라서 이렇군요. 하기야, 그렇죠. 이거 얼마 정도 된 겁니까? 이게 한 정도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일주일 싹, 그다음에 무순. 싹은 싹이다, 그죠?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보통 그러면 우리가 섭취를 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한 7일 정도면 5일에서 7일 정도 됐을 때 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하는 특화한 그 인공토양입니다. 인공토양. 이 알이 개구리 알 같이 생겼는데요. 이 알이 원래는 되게 작습니다. 근데 물을 머금고 있다 보니까 이게 200배 이상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개구리 알인데. 너무 그죠? 작은데 이게 한 10분 정도 되면 이렇게 커지고 되고 팽창을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와, 영롱하네요. 보석 같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수 시설이 따로 없어도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이 인공토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새싹채소의 여러 가지 이유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그렇습니다. 저희 기술은 핵심 기술입니다. 방식은 기존 밭농사와 비슷하지만요. 흙대용으로 사용, 실내 재배가 가능합니다. 여러모로 도시민에게 적합한 농법. 근데 사실 궁금은 해요, 진짜. 욕심도 나고. 근데 어떻게 하면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냥 봤을 때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봐야 좀 그게 또 확인 가능할 것 같아서 좀 보여주는 거 좋겠네요. 말로만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워서 이제 설명서를 같이 이제 배부해서 드리거든요. 그렇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순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은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그 씨앗 정도 선택을 하시고. 자, 이제 물을 먼저 붓고 물 뭐 양은 상관이 없습니까? 1리터 정도 부으시면은 1리터 정도. 가득하게 먹은 다음에 이제 흙수지를 올려놓고 이제 물이 올라오는지 확인합니다. 야, 이렇게 뿌리기만 하면 되네요, 그러면?
설명서 필요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그래, 설명서는 이왕 만든 거니까. 이왕에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본인이 만드신 건가요? 예, 제가 만들었어요. 아, 그럼 빼면 안 되겠다, 그죠? 빼면 안 돼요. 예. 그러고 이제 다음 단계로는 이제 흡수지가 이제 충분히 이제 수분을 먹었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흩뿌리듯이 그 씨앗 정도 작으니까, 그죠? 네, 예, 흩뿌리시면 이제 충분히 이제 씨앗이 이렇게 고르게 퍼졌다 싶으면 이제 뚜껑을 덮어서 보관하시면 이제 한 이게 약간 온도나 습도도 좀 조절해줘야 되니까 뚜껑을 반드시 덮는 게 좀 좋은 편이죠? 네. 이렇게 있고 이제 이틀이나 3일 정도 있으면은 이제 씨앗이 발아해서 이제 새싹으로 자라면은 이제 잎사귀랑 그리고 이제 줄기 정도는 이제 가위로 자르셔가지고 식용으로 드시면 되고 이제 직접 이제 관상용으로 보시기에도 편하게끔 투명으로 제작해요. 교육용 외에도 원예 치료, 실내 장식 등 적용 대상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새싹은 봤는데 또 배는 살짝 고파지는데 오 여기 뭐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 같은 곳인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요리를 그렇게 잘하신다고요? 아이고. 예. 여기가 이제 공유 주방이라는 곳이지 않습니까? 조금 새싹에 관심이 있는 분들 뭔가 새싹을 가지고 자라는 새싹처럼 사전 신청으로 새싹 채소 요리를 즐길 수도 있답니다. 육회 비빔밥 한번 해볼까요? 육회 비빔밥 좋죠. 뭐 무순이면 무순, 여러 가지 진짜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죠? 브로콜리 잎도 있고 여기에는 무싹도 있고. 그냥 막 비비는 것보다도 이렇게 채소를 넣게 되면 더 보기 좋고 자기 기호에 맞게끔 여러 가지 재료를 써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새싹을 꼭 넣어서 먹는다는 게 핵심인 거고. 새싹 채소 꽃밥입니다. 야 이거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그죠? 보기만 봐도. 요구르트만 이제 얹어주면 와 가족을 생각한다면 내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채소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간식으로도 괜찮고 식사로도 괜찮고 술안주로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외에도 새싹 채소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개발 중이라네요. 새싹 채소가 레시피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공개적으로 레시피 개발을 공모하고 있거든요. 그 공모하신 분들은 저희가 요리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저희랑 같이 인기가 있는 부분은 제일 대량화해갖고 그거를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최대 관심사인 시대, 새싹 채소는 부드럽고 싱싱해서 소화 흡수가 뛰어나고요. 채소 특유의 독특한 향이 입맛을 돋아줍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션 수행하듯이 되게 예쁘게 또 잘 만드셨어요. 좀 손쉬운 요리라고 생각해요. 그다지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정에서 조금만 활용한다면 다른 재료들과 활용한다면은 멋진 요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진짜 저희가 꼭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장물인 것 같아요. 특히 도시에서는 더더군다나. 비밀의 문이 열리는 또 다른 공간. 저는 이게 새싹 채소라서 새싹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기계들도 그렇고 공간들도 굉장히 많네요. 다양하고.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개인이 직접 그 메이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교육 체험도 이제 할 수 있는 교육도 거고요. 하고 체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미니 프린터로 이야 신기하다. 이게 지금 미니 화분이라고 물 넣고 그래서 꽃을 키울 수 있게끔 되는 거를 3D 프린터로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공짜로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저희는 도심 농업에 대해서 그 식물 재배라든지 새싹 채소를 재배하는 거를 보급화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앞으로는 사람과 식물은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나의 동반자로 할 수 있게끔 저희는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싹 채소 재배 시설부터 가정용 재배기 만들기, 조리법까지 무료 교육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크해보세요. 자, 이렇게 예쁜 새싹 하나가
일석삼조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안심하고 먹을 수 있죠. 예쁘게 키우는 모습도 볼 수 있죠. 예, 이 불황인데 이 창업으로 이 불황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라는 새싹처럼 우리 도심 농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높고 푸른 하늘과 길가를 물들인 코스모스, 그리고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10월의 어느 날, 서해의 중심 충남 홍성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는 한글날을 맞아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충남 홍성인데요. 홍성에서 아름다운 우리의 글을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홍성에 숨어있는 문학의 맛을 느끼러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아름다운 우리 글을 찾아 향한 곳은 저항문학에 앞장섰던 만해 한용운 선생이 나고 자란 곳, 홍성군 결성면에 자리한 한용운 선생 생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 홍성에 이 한용운 선생님의 생가지가 있었네요. 이 한용운 선생님 하면 님의 침묵이라는 시는 참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정확히 어떤 분이셨나요? 스님이셨고요. 깨달음을 얻은 대선사셨고요. 3.1운동을 앞장서서 이끄신 독립운동가셨어요. 1879년 홍성군 결성면에서 태어난 한용운 선생은 6살부터 한학을 배웠으며 9살에 문리를 통달해 신동소리를 들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이분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상당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다고 하거든요. 아버지가 한웅준이라는 분이신데 충운부에 도사교수를 하셨어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양반인 거죠. 여기에 잠시 머무르셨는데 그때 내려오셔서 한용운 선생님이 태어나신 거죠. 낮은 야산을 등지고 양지에 자리한 생가는 1992년에 복원됐는데요. 한용운 선생의 혼과 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홍주, 지금의 홍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서당 선생님으로 있다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19살에 아무 준비도 없이 한양으로 갔는데 양갓집 자제가 너무너무 며칠 동안 고생을 하신 거죠. 배도 고프고 이러다가 보니까 내가 사는 게 진짜 왜 이런가, 나 인생부터 먼저 알아야겠다 싶어갖고 여러 절을 돌아다니시면서 계시다가 한 7년 정도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다가 다시 홍주로 오셨던 거죠. 일제강점기 불교계 대표로 3.1운동을 이끌었던 한용운 선생. 생가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한용운 선생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만해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신 분이세요. 스님이 되겠다고 한 계기 중에 하나가 보현보살이라는 분은 그 실천하시는, 수행하시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그러한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고 존경하셨다고 해요. 몸으로 실천하시는 그러한 훌륭하신 분이시죠. 와, 정말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 활동을 펼치신 분이시네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저 아래 문학관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애국, 애족, 애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만해 문학체험관. 한용운 선생의 삶을 한눈에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님의 침묵, 조선불교 유신론, 시편 담조회 등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와 철학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유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한용운 선생님이 쓴 듯한 이런 글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글이죠. 자연은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 죽은 시체와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행복이 없으면, 평화가 없으면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다.
옥중에서도 이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나의 뜻을 좀 알리겠다, 전하겠다 하신 게 참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여행의 식도락이 빠질 수 없죠. 이번엔 홍성의 맛을 찾아 수산물의 보고 봉성군 서부면에 자리한 남당항을 찾았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바다와 파란 하늘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데요. 시원하다. 야, 가을바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바다 냄새. 광활하게 펼쳐진 천수만과 어우러진 남당항은 사시사철 우럭과 새조개, 꽃게 등 싱싱한 수산물로 유명한데요. 특히 가을엔 산란기를 마친 주꾸미와 망둥이를 잡을 수 있어 많은 낚시꾼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홍성에서 맛볼 수 있는 가을의 맛이 뭐가 있을까요? 전어? 낙지? 조개?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이 바다의 향기를 따라서 한번 가보죠. 서해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수산물 중에서도 오늘 만나볼 가을의 맛은 바로 대하입니다. 힘이 엄청 세, 얘들은. 어머. 다 튀어나와. 난리죠, 난리? 우와. 빨라야 돼. 아무나 못해. 우와, 아주 팔딱팔딱 난리가 났어, 정말. 지금이 한참 제철인데요. 요즘에 자꾸 빨라지긴 하는데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는 맛있게 제철 음식을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하도 자연산 대하와 양식인 흰다리 새우로 구분된다는데요. 자연산은 수염이 길죠. 양식은 수염이 짧아요. 그러네요. 그죠? 색깔도 꼬리를 보시면 약간 무지갯빛처럼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자연산은. 얘는 그냥 빨간빛만 보이죠? 뿔 부분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뿔이 자연산은 잎보다도 훨씬 바깥으로 길죠? 그리고 양식은 이렇게 짧아요, 뿔이. 여기 왔으니까 남당항 새우 꼭 맛보고 싶은데. 그래, 드셔보셔야죠. 그럴까요? 네. 담백한 맛이 일품인 서해안 가을 대표 먹거리 대하. 빨간 빛깔의 군침이 절로 돕니다. 지금 설명 듣는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빛깔이 너무 예뻐서 너무 맛있겠다. 초장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살이 통통하고 살이 꽉 차 있는 새우는 정말 여기가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이야, 달다. 이건 양식이고 이건 자연산. 자연산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이 크기 차이가 와, 역시 자연산 대하 어마어마합니다. 이만해요. 더 커져요, 이제 갈수록. 말로 표현 못하겠어요? 뭐 육즙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이 훨씬 약간 담백하고 맛이 약간은 다르죠. 그래도 남당리에 오시면 이렇게 대하가 더 튼실하고 크고 제일 좋은 물건만을 고집을 하죠. 남당리는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인 대하. 철분과 칼슘 함량이 높고 저지방 고단백 식품인데요. 풍부한 타우린과 키토산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맛과 건강 모두 잡을 수 있겠죠? 그동안 그 남당항 대하축제는 늘 매년 사랑받아온 축제인데 네.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택배. 택배? 네, 온라인 주문하시면 집까지 딱 배달해 드리니까 집에서도 이 튼실한 대하를 맛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얼마든지 맛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만해 한용운의 삶을 돌아보고 서해 가을의 맛도 즐긴 충남 홍성에서의 하루. 포기하지 않고 노력 끝에 독립을 얻었듯 지금 이 시간을 굳건히 이겨낸다면 그리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겠죠. 소상한 죽의 정체는 탱글탱글 메밀무. 매콤한 모습이지만 부들부들 식혜. 이 집의 묵은 한 번 먹으면 자꾸 먹고 싶은 실맛이 참 좋습니다.
숟가락 챙겼으면 출발합니다. 곤히 잠든 모습도 아름다운 창녕. 오늘 맛볼 메밀묵은 아침잠이 없는데요. 은근 손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요 내려오면은 빠르면 5시 반이고 늦으면 6시고 늦게는 하면은 제가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 만들어야 묵이 굳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메밀 세수하고 가실게요. 매불 씻어야 되겠다. 깔끔하게 씻어야 묵이 깔끔하게 나오지. 안 씻으면은 묵이 못 먹습니다. 뽀얀 묵이 되려면 최소 4번은 씻어야 합니다. 아이고 뭐라. 17년 동안 묵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계실 때에 동네 잔치할 때 묵을 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데에서 엄마가 또 많이 만들었고 만드는 데서 또 저도 많이 보고 그래 배웠습니다. 메밀 한참 동안 준비합니다. 요즘은 친숙한 음식이지만 옛날엔 잔치에서나 만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메밀묵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아무나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너무 많이 갑니다. 반듯하고 구수한 맛을 내기 위해 17년 동안 바빴던 손. 지금은 하루 5판이지만 코로나 전엔 10판씩 만들었는데요. 몇 번 실수했어요. 태워 먹기도 하고 좀 덜 끓이기도 하고 무서워지더라고요. 묵 끓이는 게. 이거 안 돌리면 누르가지고 탑니다. 그리고 또 많이 저어줘야 탄력도 있고 탱글탱글하고 맛이 납니다. 그래야 제대로 나오는 묵이 제대로 나옵니다. 묵은 잠깐 조수에게 맡기고 미나리. 지금은 이제 육수 빼려고 해요. 비법 재료들을 과감하게 공개하는데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직접 순매주로 담근 간장. 저는 옛날 맛을 내기 위해서는 조선간장이어야 맛이 납니다. 그냥 소금 넣고 이러면 맛이 안 납니다. 조선간장 요것도 진짜 비법이 또 있습니다. 비법 간장 더하기 또 하나의 비법. 무하고 양파하고 먼지 들어가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맹태머리 넣고 5분 있다가 메리치가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넣어야 맛이 어우러질 것 같은데. 한꺼번에 물도 안 끓이고 여면은 절대로 깔끔한 맛이 안 나옵니다. 30분 쉼 없이 끓이고 저으면 이 소리는 메밀묵이 잘 익었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빡짝빡짝 올라와야 그래야 묵이 100% 다 끓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 묵이 탱실탱실하고 농창농창하고 맛있는 묵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잘 써진 묵을 보면 절로 입꼬리가 희죽희죽합니다. 힘들기도 하지만은 재미도 있어. 묵이 다 끓여가고 완벽하게 됐을 때 너무 재미있어요. 이걸 이제 굳히려고 하면 한 3시간 정도 있어야 손님한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지간에 오게를 또 못하고 건데 후일이 저번에 한번 오게를 좀 늦어서 그런 거 못하고 고장 옷에는 코로나 때문에 고장을 많이 해가지고. 묵 인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네. 손님들이 마산, 창원, 창녕, 김해, 부산 저기서 많이 옵니다.
탱글탱글한 묵과 시원한 육수가 만난 메밀묵채. 선선한 가을 입맛을 사르르 녹일 것 같은데요. 메밀묵 하나로도 푸짐한 한 상이 차려집니다. 소화도 잘 되는 메밀묵. 맛은 어떤가요? 묵의 맛이라 그런 거는 뭐 어떤 맛이고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뭐 담백하다 이라 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이 집의 묵은 한 번 먹으면 자꾸 먹고 싶은 그런 어떤 감칠맛이 뒷맛이 참 좋습니다. 메밀묵 하면 절로 따라붙는 찹쌀떡. 추억의 조합, 궁합도 잘 맞다는데요. 같이 먹으니까 정말 참 좋네. 옛날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먹다 보니까 참 맛이 좋아요. 그리운 그 시절의 맛도 묻어나는 찹쌀떡, 메밀묵. 더 옛날엔 다른 꿀 조합이 있었으니 바로 식혜. 생선을 발효시켜 만든 음식인데요. 식기도 할 수도 있고 식혜 할 수도 있고 잔치집에도 보면은 묵이 가면 다 식혜도 갑니다. 매콤하고 달달하고 짭짤한 식혜는요. 밥지스하고 황태, 채, 고춧가루, 질금 넣고 소금 넣고 참기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숙성을 시켜가지고 적게는 3일에서 4일 지나야 먹을 수 있는데요. 일주일 지나면 맛이 더 좋아진다는 건 안 비밀. 아마도 어떻게 우리 아들은 무 삼겹살 먹는다 이거든. 이걸 이 삭힌 음식을 이해하려면 안 먹어본 사람들은 좀 어렵겠지. 자주 이렇게 먹어본 사람들이 다음에 이 음식을 찾게 될 경우만. 어쨌든 맛있어요. 맛있어. 고맙습니다. 메밀묵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시간을 견디고 나오는 음식. 혼자보단 함께 먹어야 제맛. 메밀묵. 여러분은 어떻게 드시나요? 여기 조금 특별한 정육점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는 아빠들이 만든 정육점. 착한 고기를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아빠들의 마음이 담긴 곳을 소개합니다. 춘천시 동래면의 한 골목. 마치 카페에 온 듯한 착각이 드는데요. 흔히 생각나는 정육점이 아니라 따뜻한 조명과 깔끔한 인테리어, 싱싱한 농산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드라이에이징 숙성 한우랑 로컬 푸드를 판매하고 소통하는 정육점입니다. 한우 유통 전문가였던 동료이자 세 아이의 아빠가 만든 드라이에이징 정육점. 아이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는 축산,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지역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려는 철학이 담긴 곳인데요. 고기를 통해 소통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 아빠와 고기라는 주제로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빠로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소고기라는, 한우고기라는 그 매개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주면서 아이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리고 좋은 고기를 소개하면서 사람들이랑 또 관계를 맺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가지고 아빠들이 이 고기를 쉽게 요리하고 이 고기를 매개로 아이들과 사회와 잘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한테도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농가는 그 저지방
그 소가 나오면 이익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 드라이에이징 그 숙성 고기를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중간에서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드라이에이징 숙성 고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드라이 에이징이란 온도, 습도, 바람을 조절해 육류를 숙성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지방이 부족한 고기를 말리는데요. 고기의 잡내를 제거하고 깊고 진한 풍미를 더하는 과정으로 맛과 풍미, 식감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감을 말렸을 때 더 달콤하고 부드러워지는 반건시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숙성고에서 숙성이 된 드라이 에이징 고기는 특유의 꼬릿꼬릿한 블루치즈 향을 갖게 되는데요. 120일까지도 숙성을 한다고 합니다. 오래 숙성될수록 맛과 향이 강해져 호불호가 나뉘는데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구워주는 스테이크로는 감칠맛과 지방이 올라오는 5-60일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고기 저장 기술이 없었을 때는요, 그냥 광에다가 새끼줄로 해가지고 고기를 매달아 놓고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었었거든요. 그게 원래 드라이에이징입니다. 드라이에이징이 시초고 집집마다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고, 그리고 옛 어르신들은 이런 고기를 많이 먹어봤다.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고기 맛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번도 못 먹어본 고기이기 때문에 약간 멈칫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중독되는 맛이라고 할까요? 네. 그 드라이에이징 고기를 먹다 보면 이 감칠맛을 못 잊어가지고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고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남다른 철학에 있는데요. 첫 번째, 환경을 생각하자. 세 분 모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다 보니 환경에 대한 고민이 빠질 수 없는데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최대한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연 종이에 고기를 포장하고 스티로폼이 아닌 편백나무를 활용해 고기를 담아줍니다. 실내 벽면과 가구에도 코르크 같은 천연 자재를 활용해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고기이기 때문에 기본 어쩔 수 없이 비닐이나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지금 어찌됐건 우리 식습관이 있는데 지금 당장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런 건 솔직히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기를 판매하는 입장 내에서 우리가 손이 한 번 더 가고, 예를 들어 고객님이 손이 한 번 더 가지만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고민을 한다면,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미약하게나마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지역을 사랑하자. 이곳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 한우는 물론 지역 농산물들도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역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과 농산물을 섞은 소금까지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농가와 거래가 가능한 소와 달리 돼지는 대규모 거래만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의 돼지를 판매하지 못한 부분이 고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드라이에이징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수분이 빠지면서 15% 정도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껍데기가 생기잖아요. 이 껍데기를 도려내야 돼요. 이거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껍데기를 또 버려야 되고요. 손님들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일반 안심이랑 모양이 틀리니까 이거 안심 아니라고 그냥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비싸지만 그럼에도 한 번 맛보면 그 맛에 중독이 돼 단골이 됩니다. 조금 더 맛이 깊고 부드러운 것 같아요, 육질이. 찹스테이크를 해도 엄청 부드럽고 고기가 되게 연해서 애들이 3자녀가 있는데 부드럽게 잘 먹고 있어요. 드라이에이징 한 거는 조금 겉에는 좀 딱딱한데 안에는 오히려 더 육즙이 많아가지고 씹으면 씹을수록 더 고소한 맛? 그런 맛이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몇 개 사가지고 요리해준 적이 있는데 그 애기가 잘 먹더라고요. 예. 고기도 질기지도 않고 그래갖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요리를 잘 알지 못하는 남성들이 자주 찾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마음을 읽는 소통 방법입니다. 국거리를 좀 소량만 사고 싶다고 하시면, 특히 아빠들이 그러면은 그날은 미역국 끓인 날이야. 근데 괜찮은 걸 좀 권해드리게 하고, 남편분이 오셨는데 몇 분이 둘이 먹어요. 분명히 제 또래인 것 같은데 둘이 먹는다. 그럼 무슨 기념일인 것 같으니까 무슨 날이세요 물어보면 아니요, 뭐 결혼 기념일인데 그러면
괜히 이런 장갑 안 챙겨드리고 아버님 같은 거 오시면 이거 그냥 고기 굽고 요거 하나만 딱 올려놔도 아내분이 좋아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되게 좋아하세요. 남다른 철학이 담긴 고기 먹어봐야겠죠? 뒷광고 없는 제작진의 내돈내산 타임. 이곳에서는 따로 마련된 공유 주방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데요. 두둥, 드디어 고기 등판. 새우살이 돋보이는 꽃등심. 요린이 아빠도 맛있게 스테이크 구울 수 있는 방법 공개합니다. 이 정도 두께면요, 한 면당 2분 정도씩 구우시면은 갈색이 되거든요. 그 4분 정도를 구우시고 그 다음에 그냥 접시 같은 그 프라이팬 불을 끄신 다음에 그 위에서 한 3분 정도만 이렇게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열로 고기 안까지 익으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겉바속촉.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마는 맛이 어때요? 이 향 자체가 그냥 소고기를 먹었을 때보다 더 구수한 맛이 올라오는 느낌? 되게 맛있어요. 네. 저는 딱 거기까지. 네. 치즈 맛은 아니고요. 더 구수하고 감칠맛 나는 맛까지. 네. 감칠맛. 네.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드셔도 됩니다. 많이 드십시오. 착한 고기를 통해 가족을, 환경을, 지역을 생각하는 제 아빠들. 그리고 그 마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됩니다. 요리로 소통하고 요리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아빠들의 아주 작은 소망 하나. 세상의 모든 아빠들이 스테이크 정도는 구울 수 있는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점프, 총, 쏘고 이런 거 못 질러야지. 그렇지. 따로 또 같이 집중할 수 있고 끝없는 상상을 펼쳐볼 수 있는 곳. 친구들이 하고 싶은 모양이나 색으로 만들어주면 돼, 알겠지? 만화 체험존이 애들이 하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미술관이 재밌어지고 박물관이 살아납니다. 방학 마친 문화공간으로 놀러 갈까요? 역사와 문화가 깊이 스며 있는 언제나 기대가 되는 도시 김해. 이런 김해에 딱 어울리는 세계 최초 건축도자 미술관이 있었으니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영광의 수식어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이 2020년, 2021년 코리아 유니크 베뉴 40선에 선정이 됐습니다. 유니크 베뉴는 그 지역이나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이나 특색을 가진 곳을 선정을 하고요. 그 국제적인 마이스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장소로 추천을 하는 곳입니다. 경남에선 유일한 수상인데요. 관람객들은 재개관이 더 기쁜 소식입니다. 네, 5주 만에 다시 문을 열었고요. 다시 열고 나니까 관람객들이 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굉장히 저희 직원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문진표 작성하고 QR코드 스캔하시고 여기 온도 체크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QR코드 없으신 분들은 이쪽에 문진표 작성 부탁드리고요. QR코드 있으신 분은 제가 지금 스캔해 드릴게요. 먼저 만나볼 전시.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을 떠올리며 보시면 더 좋습니다. 아시아 국제도자 교류전 전시인데요. 저희가 1월과 2월에 한국, 중국, 대만, 일본 4개국의 젊은 작가들이 모여서 아트 캠프를 2달 동안 하고 그것의 결과물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의 작품답게 굉장히 참신하고 그리고 도전적인 그런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차세대 작가들과 흙이 만나 흥미로운 작품들이 탄생했는데요. 분위기를 바꿔서 차분하게 관람 이어갑니다. 네, 이번 전시는 이승희 작가의 작업 전반을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조선백작 회화 시리즈로 유명한 이승희 작가는 작업 초기부터 흙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확장성을 고민해왔던 작가입니다. 초반에 아주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작품들로부터 그리고
전성기의 클라이젠 시리즈, 타오 시리즈, 그리고 최근의 공시성이라고 하는 작품에 이르기까지 작업 전반을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벽에 걸어둔 도자기라니 알쏭달쏭함에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흙 도판 위에 흙물을 여러 번 바르고 말린 후에 깎아내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아주 독특한 도자 회화라고 하는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주 원근법을 잘 살려서 페인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백자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을 가지게 되죠. 초반에 아주 작은 소품 시리즈로부터 이렇게 큰 형태의 도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긴 철봉에 도자 유닛들을 쭉 끼워서 만든 작품이에요. 작가의 어떤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그 도자기로 대나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구현해냈습니다. 그럼 이제 전시를 보고 샘솟는 창의력으로 우리도 작품 좀 만들어 볼까요? 아트키친은 12가지 모자이크 타일을 이용해서 벽시계나 타일 액자, 하트 저금토, 다양한 아이템을 아이들의 개성에 맞춰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고요. 타일로 벽시계를 만들고 있어요. 자기 개성대로 만들 수 있어서 참 좋고 재밌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도 있는데요. 도자기 인형에다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도 굉장히 즐겨하는 체험입니다. 이거 티라노사우루스 아니었어요? 아, 티라노사우루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즐겁고 재밌고 좋아요. 클레이아크 기매미술관은 전시된 작품들도 좋지만 야외 풍경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시면 아주 건강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해하면 따라오는 가야. 가야 시대를 실시간으로 느껴볼 수 있는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임시휴관을 2번을 했는데요. 임시휴관을 한 뒤에 지금 재개관한 지 2주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은 혹시 하셨습니까? 2시에 하셨습니까? 이쪽에서 저희가 열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지나가시면 되고요. 저쪽 부분에 그 열 체크를 한 후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라? 분명 박물관에 들어왔는데 가야 시대 대신 만화들이 잔뜩인데요. 가야의 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그린 어린이들의 그림과 가야 웹툰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가들의 작품들, 그리고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을 그린 웹툰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추억의 만화방에서는 다양한 역사 만화책들을 편안하게 앉아서 감상하실 수 있고 가야 왕자와 떠나는 뉴트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 자기가 거기에 대사를 쓴다든지 저기에 있는 옛날 오락실 게임기처럼 돼 있는 그 게임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의 놀이터가 된 박물관.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요? 여길 뛰어넘어야 돼. 가야 무사의 모양을 게임 소재로 만든 것 같아요. 뭐 유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즐겁게 가야 문화를 접하면서 놀 수 있는 게임이 있어가지고 같이 하니까 재밌네요. 만화책으로 보는 역사 역시 눈을 뗄 수 없죠. 재밌고 박물관에 만화방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역사라는 게 사실 애들한테 어려운데 이렇게 만화로 구성을 해서 애들이 좀 쉽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지금 보면 게임이라는 또 콘텐츠랑 접목시켜서 애들이 좀 거부감 없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재미도 있게끔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역사보다는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전시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공모전을 하고 있고, 이 공모전을 통해서 수상한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가야에 대해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옛날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새로운 추억도 만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인데도 이제 방역 준수 철저히 하면서 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놓이고,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구 많이 하고
역사 공부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문화생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준수하면서 슬기롭게 즐겨요.